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며칠 전 중국이 미국에 1조 달러 투자를 제안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주 의아한 제안인데 저도 이게 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매체 부지글리아다가 아주 명쾌한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전쟁을 하지 말자면서 1조 달러 투자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통 크게 한 판 쏠 테니 이것 먹고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시진핑이 트럼프에 굴복했다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떠드는데 사실 그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중국은 미국과의 모든 협상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미국은 패권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라는 명확한 성명을 내줄 것과 미국이 중국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소원대로 미국산 콩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보너스로 미국 내 투자도 1조 달러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가지고 노는 중입니다. 미중 관계 관련해 한국에서 떠드는 것은 죄다 가짜뉴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타이베이는 워싱턴에 기존 9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외에 4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500개 미사일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경우 이것으로는 분리주의자들을 구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워싱턴이 중국 공산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직을 야드는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의 콩 거래라고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콩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중국에 있어 콩은 큰 레버리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식을 야드는 타이완의 운명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첨예해지면서 트럼프는 타이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통해 타이완을 장악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실제로 군부도 모든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중전에서 시진핑이 실권을 잃고 허수아비로 남는다. 짱 여우샤가 실권을 장악했다고 떠드는 자가 있는데 모두 택도 없는 가짜뉴스입니다. 개들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무슨 교수니 박사니 하는 자들이 그런 희망사항을 마구 떠드는 게 현실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중국군은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의 총통부와 외교부, 내무부 등 주요 부처 건물을 장악하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다. 내몽골 쭈르허 훈련장에 타이베이의 모의 건물들이 있는데 위성 사진으로 확인 결과 훈련장 규모는 4배나 커졌습니다. 중국군은 참수 공격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타이완 총통의 지하 대피 터널까지 제안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 뉴스를 보도했는데 이는 타이완 독립주의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부즈길리아드는 트럼프에서 타이완보다는 콩이 더 소중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콩을 지키고 타이완은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트럼프가 시진핑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명백해주면 1조 달러 투자라는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면 타이완이 앞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짐으로 남지도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러시아로서는 어떤 결과든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을 장악하기 위한 실제 군사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국은 원치 않지만 미국은 도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의 핵심 연결고리인 타이완에 대한 공격의 경제적 여파는 모두가 체감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트럼프가 타이완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승인하더라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갈 게 타이완으로 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시진핑과 트럼프가 한국 경주 에이펙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말도 많은데 만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트럼프가 콩이 급하기 때문에 시진핑과 만나 빅딜을 이룰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진핑이 한국에 올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미리 사전 교섭을 해보고 트럼프가 빅딜에 응한다고 할 경우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왔다가 시진핑을 못 보고 허탕을 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중국 측은 확실히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수 틀리면 안 옵니다. 중국에 대한 엉터리 예측을 내놓는 대표적인 인사는 고든창입니다. 고든창은 중국어를 모르는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그는 시진핑이 중국 내에서 권력의 그립을 잃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든창은 주중 미대사 퍼듀의 9월 발언을 인용해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은 올해는 물 건너갔고 내년이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시각각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뭐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다만 고든창은 중국 붕괴론을 팔아먹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주야장천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는 전문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제대로 정보를 취득해 분석할 만한 브레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유럽 NGO는 최근 영국 언론에 빠르게 보도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완은 러시아산 나프타, 즉 중질 가솔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나프타 거래 규모는 약 50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이 기간 동안 구매량은 8배 증가했습니다. 보고서와 요약은 마치 비난처럼 구성됐습니다. 즉 타이완이 3년 반 동안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에너지 대금이 우크라이나 원조에 지출한 금액의 220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애들은 묘합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 러시아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타이완을 워싱턴에 일러 바친 모양새입니다. 영국 애들은 아주 간악합니다. 타이완이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칭찬하면서 결정적일 때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타이완 경제부 장관 꽁밍씨는 민간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나프타 구매를 중단할 준비가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베이는 러시아산 나프타가 절실합니다. 러시아산 나프타가 없으면 타이완 경제 자랑인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플라스틱과 기타 화합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이 2027년을 타이완 무력 공격 목표 시점으로 잡고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 그건 다 미국이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중국은 그 시점을 명확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최대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타이완을 복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체제 경쟁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굴러 들어올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을 포함해 타이완을 온전한 상태로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매체 부지길리아드는 그러나 트럼프가 타이완의 보물을 뻔뻔스럽게 긁어모으려 한다면 중국은 자체적인 특수 군사작전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트럼프와 시진핑의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타이완 독립주의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소식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조만간 무력으로든 회유로든 통일을 완료할 것이며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고 미국의 패권국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이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